엄마, 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냄새나. 이상해서 들어가기 싫어. 7살 손녀가 방문 앞에서 코를 찡그리고 말했습니다. 66세 김정희 여사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녀가 무릎에도 앉지 않고 스스럼 없이 거리를 두는 모습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샤워도 매일 하고 세탁도 빠짐없이 하는데 왜 손녀가 그런 말을 했을까? 며느리는 아무 말 없었지만 그날 이후 자주 환기를 시키고 방문을 자주 닫는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과 지내면서도 왠지 모르게 거리를 느낄 때 본인은 잘 몰랐지만 주변에서 느끼는 냄새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정말 몰라서 못 고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확히 알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중년의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 고민을 함께해온 의사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며 상담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주제를 보다 따뜻하고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민감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를 다루려 합니다. 왜 노인이 되면 냄새가 날까요? 나이가 들면 체취가 짙어진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와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노레날이라는 물질입니다. 노레날은 50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성분으로 피지 속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만들어집니다. 이 노레날은 주로 등, 가슴, 목 뒤, 겨드랑이처럼 피지선이 발달한 부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노레날의 냄새는 우리가 흔히 아는 땀 냄새와 다릅니다. 약간 시큼하고 쾌쾌한 냄새로 옷에 쉽게 배고 잘 지워지지 않아 주변 사람에게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얇은 옷을 입는 여름철이나 밀폐된 공간에서는 냄새가 더 강하게 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땀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땀의 양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땀 속에는 단백질과 지방 성분이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에 사는 세균에게 좋은 먹이가 되며 세균이 이를 분해하면서 냄새 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처럼 피부가 접히고 땀이 잘 차는 부위는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므로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위들을 깨끗이 씻고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구강과 장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들어 입안이 마르기 쉽고 입속 세균이 증가하면서 구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속에 남아 냄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비나 소화 불량이 있는 경우 가스가 늘고 체취도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폐경 후 호르몬 변화, 피부 건조로 인한 각질 증가, 제대로 말리지 않은 수건, 장기간 입은 옷, 청소가 되지 않은 침구 등도 노인 특유의 냄새를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즉, 노인 냄새는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 대사 변화, 위생 상태, 생활 환경, 건강 상태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고 하나씩 실천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올해 73입니다. 아침마다 깔끔하게 샤워하고 늘 다림질된 옷을 입고 생활하셨죠. 집도 깨끗하고 늘 손님 맞을 준비가 된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방문 앞에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냄새 나. 나 방에 안 들어갈래? 그 말은 박 할머니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손주가 자신을 피하는 듯한 태도에 서운함과 민망함이 겹쳐졌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몸에서 나는 냄새에 신경 써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처음으로 박 할머니는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가족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우연히 유튜브에서 노레날이라는 단어를 접하고 노인 냄새의 원인과 관리 방법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는 하루 한 번 샤워, 겨드랑이, 목 뒤, 가슴 밑 같은 부위를 비누로 집중 세정, 샤워 후 충분한 건조 그리고 무양 보습제를 사용하는 루틴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날부터 이 네 가지를 빠짐없이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익숙하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피부도 깨끗해지고 기분도 상쾌해졌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손주가 박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좋은 냄새 나요? 안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몰랐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줬는데 지금은 정말 내가 달라진 걸 느껴요. 이후 박 할머니는 동네 친구들에게도 그 방법을 알려주며 같이 실천하는 모임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실천이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노년의 자존감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상에서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복잡하거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기본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7가지 습관을 기억해 두세요. 첫째, 샤워는 하루에 한 번 하세요.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고 찬물은 노폐물을 잘 씻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몸 전체를 씻기보다는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를 중심으로 닦아주세요. 겨드랑이, 목 뒤, 귀 뒤, 가슴 밑, 배꼽, 무릎 뒤,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 등 피부가 접히고 땀이 잘 고이는 곳은 매일 빠짐없이 닦아야 합니다. 셋째, 사용하는 비누도 중요합니다. 향이 강한 비누보다 피부에 자극을 덜 주는 순한 성분의 비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티트리 오일, 녹차, 숯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항균 효과도 있어 채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샤워 후 물기를 닦는 방식도 신경 써야 합니다. 수건으로 피부를 문지르기보다는 부드럽게 톡톡 두드리듯 닦는 것이 피부를 보호하는 데 좋습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겨드랑이 등은 완전히 건조시켜 세균 번식을 막아야 합니다. 다섯째, 보습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이 생기고 이 각질이 쌓이면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양의 보습제를 얇게 펴 바르는 것만으로도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냄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하루 6에서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셔주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고 피부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햇빛 아래에서 하루 20분 정도 산책을 해보세요. 햇볕은 살균 작용이 있고 몸을 움직이며 땀을 적당히 배출하는 것도 채취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7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냄새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불편함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최만수 할아버지는 올해 72입니다. 평소에 자상하고 손주 사랑이 깊은 분이셨지만 언젠가부터 손녀가 옆에 앉거나 같이 자는 걸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손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몸에서 이상한 냄새나, 그래서 앉고 싶지 않아. 최 할아버지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씻고 깔끔하게 생활한다고 생각했는데 손녀의 반응에 마음이 아프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후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의사에게 냄새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채취가 나이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될 수 있다며 샤워 루틴과 의류 관리, 실내 환경 정리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매일 샤워하고 겨드랑이와 목 뒤, 귀 뒤 같은 부위를 꼼꼼히 닦았습니다. 입던 옷도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고 침구도 자주 햇볕에 말렸습니다. 또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키고 자연 성분의 순한 비누로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20분씩 햇볕 아래 산책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손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은 좋은 냄새 나요? 안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최 할아버지는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로 우리 사이가 다시 가까워질 줄은 몰랐어요. 이 경험은 최 할아버지에게 단순한 냄새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거리, 자존감, 삶의 질이 모두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냄새는 단지 몸에서만 나지 않습니다. 사실 냄새의 상당 부분은 주변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옷의 뱃 냄새, 침구류의 곰팡이 냄새, 방 안의 먼지나 습기에서 발생하는 냄새도 노인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에는 창문을 열고 30분 이상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세요. 신선한 바깥 공기를 들여보내면 실내 습기와 쾌쾌한 냄새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에 환기를 하면 살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침대 시트나 이불, 베개 커버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햇볕에 말리거나 세탁하세요. 햇볕의 자외선은 진먼지 진드기와 곰팡이균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침구류는 냄새를 머금기 쉽기 때문에 자주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옷에 냄새가 났을 때 섬유탈취제를 뿌리는 것보다 가능한 한 자주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취제는 일시적으로 냄새를 가릴 뿐 냄새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외출 후 입은 옷은 반드시 환기시키고 겉옷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하거나 햇볕에 말리세요. 넷째, 장롱 안에는 숯이나 커피 찌꺼기, 베이킹소다를 넣어두면 습기를 흡수하고 냄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숯은 공기 중 불쾌한 냄새 분자를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커피 찌꺼기는 은은한 향과 함께 탈취 기능도 우수합니다. 이처럼 실내 환경을 꾸준히 관리하면 냄새가 나는 원인을 몸뿐 아니라 생활 공간 전체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청결한 집안이 결국 몸의 냄새까지도 덜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실내 환경을 꾸준히 관리하더라도 가끔은 냄새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인공향료가 아닌 천연 재료로 탈취제를 직접 만들어 활용해 보세요. 비용도 적게 들고 자극도 덜해 집안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먼저 작은 그릇에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1:1 비율로 담아보세요. 여기에 라벤더 오일 한두 방울을 떨어뜨리면 상쾌한 향이 퍼집니다. 이 그릇을 신발장이나 옷장, 장롱 안에 넣어두면 냄새 제거 효과가 탁월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물 500ml에 식초 1스푼과 레몬즙을 넣어 섞는 것입니다. 이 혼합액은 분무기에 담아 커튼, 방석, 욕실 타일 등에 뿌리면 공기를 정화하고 불쾌한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천연 탈취제는 매일 쓰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향을 퍼뜨리고 냄새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없애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어르신께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자연 재료로 만든 탈취제 하나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위해 오늘부터 하나 만들어 보세요. 계절에 따라 우리 몸의 땀 배출, 피부 상태, 옷차림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노인 냄새를 줄이기 위한 방법도 조금씩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봄철에는 황사와 꽃가루가 많아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생기기 쉽습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얼굴과 손을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피하거나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여름철은 땀이 가장 많이 나는 계절입니다. 고온다습한 날씨는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하루 2번 가볍게 샤워하고 속옷은 면 소재로 하루에 2번까지도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처럼 땀이 고이기 쉬운 부위는 더 자주 관리해줘야 합니다. 가을은 날씨가 서늘해지며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는 시기입니다. 보습제를 하루 2번 이상 바르거나 샤워 후 바로 보습을 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옷은 너무 두껍게 겹쳐 입으면 땀이 차서 냄새의 원인이 되므로 적절한 통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난방으로 실내 공기가 매우 건조해지고 환기를 소홀히 하기 쉬워 냄새가 실내에 머물기 쉽습니다.
이때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등 습도를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겨울이라고 샤워를 게을리하면 안 되며 특히 피부가 가려운 어르신은 순한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야 합니다. 이처럼 계절에 따라 조금씩 생활 습관을 조절해 주는 것만으로도 체취를 훨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몸의 냄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장내 균형이 깨지기 쉬워지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가 체취를 좌우하게 됩니다. 먼저 지나치게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튀김, 인스턴트 식품, 자극적인 양념이 많은 반찬은 소화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체내 대사 과정에서 노폐물과 냄새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반면 채소, 과일, 현미와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은 장의 연동 운동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냄새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의 섭취도 중요합니다. 요구르트, 김치, 된장, 청국장 등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체내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돕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장 환경이 개선되며 냄새의 원인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물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은 꾸준히 마셔야 하고 가능하면 식사 사이사이에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은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고 피부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커피, 단 음료, 탄산음료 등은 가능한 줄이세요. 이런 음료는 체내 수분을 오히려 빼앗거나 장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즉, 체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겉을 닦는 것뿐만 아니라 몸 안에서부터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식사부터 조금씩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체취는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냄새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음식, 질병, 호르몬 변화, 생활 습관이 모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당뇨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체내에 케톤이라는 물질이 쌓이면서 특유의 단내 같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피부나 입에서 비릿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위생 관리만으로는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냄새가 갑자기 강해졌거나 예전과 다른 냄새가 난다면 이는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노화라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또 위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은 트림이나 속쓰림을 자주 겪으며 이로 인해 입냄새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식사량 조절과 소화가 잘 되는 식단으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체취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잘 해석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김용자 여사는 올해 78입니다. 평생을 정갈하게 살아온 분으로 주변에서도 손이 참 깨끗한 분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딸과 손주가 자주 집에 들르지 않고 가끔은 불편한 듯한 눈치를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오면 좀 이상한 냄새가 나. 친구들한테 말 못해. 그 순간 김 여사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늘 정리정돈에 신경 쓰고 청결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기에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다음 날 김 여사는 근처 보건소에 상담을 받으러 갔고 거기서 노인 냄새의 과학적인 원인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피부에서 생기는 노레날, 땀의 성분 변화, 입 냄새, 실내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김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후 그는 매일 아침 햇볕이 드는 시간에 환기를 시키고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 꼭 세탁했습니다. 자신의 샤워 습관도 바꿨고 무향 보습제와 순한 비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추천해준 탈취용 천연 가루를 옷장에 넣기도 했습니다.
한 달 후 손녀가 다시 집에 놀러 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집 냄새가 좋아요. 친구들 데려와도 되겠어. 김 여사는 그날 밤 잠들기 전 오랜만에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다시 가족에게 따뜻한 공간이 되었구나. 이 사례처럼 단지 정보를 몰랐을 뿐인 많은 어르신들이 조금만 실천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 냄새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피부 위생을 관리하면 대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향수를 뿌려 가리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오히려 냄새가 섞여 더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노인 냄새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의 변화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알고 실천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과의 거리도 바꾸고 삶의 만족도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중년과 노년을 만들어가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